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8월부터 해서 8월, 9월, 10월, 여름의 끝자락부터 가을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연말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분위기와 함께 상승이 옵니다. 이 랠리가 시동을 건 것인지 연말 전략 또 내년의 그림들도 그려보겠습니다. 늘 뵙고 싶은 분이죠.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1월이 가는 게 아쉽습니다. 12월이 오면 한 해가 다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연말이 되면 다음 해를 전망하는데 올해 시장을 이제 보면 상반기는 생각보다 꽤 강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부터 좀 고생을 했는데 아직 좀 남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전망하셨던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또 어떤 결과나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코스피가 제가 보는 거시경제지표 명목 GDP, 유동성 M2,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저평가됐다. 그래서 올해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다. 전반적인 기조가 이런 거였었습니다만은 연초에 코스피가 2,200을 약간 밑돌았죠. 그리고 8월에가 2,660까지 가다가 다시 최근에 2,280 근처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2,500 근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는 저평가된 게 제자리에 가는 과정에서 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사이에 업종별로 보면은 큰 변동이 있었죠. 특히 2차 전지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작년은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주식시장이 좀 나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변동성은 꽤 있었고 또 기대를 가지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만큼 또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려웠던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연말에 미국의 이제 물가도 하락하고요. 채권 계속 시장을 눌렀던 요인이 이제 금리인데요. 미국의 실세 금리도 좀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오늘 제레미 시걸 교수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컨센은 한 6월쯤인데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년 1분기 후반쯤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물가 상승 예상보다 좀 낮아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경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3분기까지는 사실 너무 좋았죠. 그렇죠. 연율로 4.9%, 우리 연율로 따지면 2.4%였는데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4분기에는 1%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가면은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아마 저는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저는 1분기 말쯤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양 적정금리 수준이 얼마인가. 이거는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응용해가지고 미국 실제 지표, 잠재 지표 차이, 물가 목표 차이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이미 적정금리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요. 4분기에는 한 4.9% 정도 그 정도 떨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5%인데요. 그렇죠. 그게 내년 상반기 가면은 1분기 가면 4% 초반, 내년 상반기 말쯤 가면 4%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른 데보다 좀 빨리 내년 1분기 후반쯤에나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경기를 누르는 거잖아요. 너무 물가 잡으려고 경기를 일부러 둔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고용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워낙 계속 좋았던 건데요. 이게 이제 또 안 좋은 시그널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이제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금리 이 경기 침체라는 요인을 시장이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런 좀 덜컹거리는 구간도 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증시는 최근에 좀 좋았는데 우리 증시가 그걸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입니다. 연말에 글로벌 흐름들 연말 랠리 가능할지 우리 증시도 좀 동참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 지난 2,300이 약간 깨졌다가 좀 오르고 있다가 오늘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세가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진행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미국보다는 우리 쪽에서 보면은 미국은 올해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 성장률이 낮아지는데요. 우리는 올해 뭐 1.4% 안팎 성장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2%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성장 내용을 보면은 뭐 소비, 투자, 뭐 정부 주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수출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섰고요. 이 수출 증가세가 저는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그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인다. 예, 그거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느냐 혹은 저평가됐느냐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예, 지난 그 10월 일평균 수출이 26억 2천만 달러였어요. 그거로 평가하면은 코스피가 한 16% 정도 저평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제자리에 가는 과정에서 코스피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하고 관계없이 저는 내년 1사분기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와 주가의 연동 관계는 뭐 김영익 박사님이 시장에 알려주신 거잖아요. 모두가 그걸 이제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관련해서는 좀 이따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시장의 뭐 정책적인 변화들을 보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기준을 비슷하게 맞춘다. 상한 기관도 그렇고,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 또 이제 외국인들, 우리가 이제 이미 글로벌한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이나 태도가 어쩔까가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견 그 부분은 교수님이 어떻게 보세요? 예, 공매도 전면 금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우리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럴까 예, 그렇게 좀 의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뭐 우리 주식 안 살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뭐 내년 그 1분기까지 우리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예, 그거는 주로 외국인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꼭 이런 정책적인 요인은 부정적이지만 그것만 보고 외국인들이 뭐 돈 되는데 뭐 기분 나쁘다고 안 사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면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환율이 뭐 1,360원 갔다 지금 1,300원 안팎에서 움직이는데요. 제가 우리 경제 여건, 예를 들어 경장 수지,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그 다음에 한미 실질 금리차,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달러 약세 가려 보는 건데요.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1,300원대 환율도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저처럼 한국의 주가도 저평가됐다, 한국의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앞으로 주식을 좀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이 돈의 흐름들이 투자의 지평이 좀 긴 투자 기관들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기분 나쁘다, 공매도 금지하고 이게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비교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뭐 수출이나 뭐 반도체나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또 안 살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증시에 유명한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이 아니라 뭐 미국 시장 격언이긴 한데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월에 팔라만 우린 기억하는데 팔고 언제 오느냐 한 10월 말 이때쯤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계절적 그런 올해는 희한하게 좀 맞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쯤은 내년 1분기까지 보시면 지금쯤은 좀 사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뭐 11월 부터 그 주식 사시라 계속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미국 주가에 관계없이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명목 GDP 가지고 평가해 보면요. 지금 적정 주가 지수는 코스피가 3,000 정도 나와요. 역사적으로 명목 GDP에서 우리 코스피가 제일 저평가 영역에 있거든요. 뭐 일평균 수출에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M2 유동성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저평가됐을 때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다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그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본 투자 시장의 좀 섹터별, 업종별 아이디어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수출이 어려웠다가 이제 10월부터 해서 이제 9월에 그런 조짐이 있었고 10월부터 데이터들이 좀 돌아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숫자적으로 잘 나오는 좀 섹터가 있고 안 좋다가 확 회복되는 섹터가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섹터가 좀 좋을까요? 지금 우리 수출 보면은 제일 좋은 게 자동차죠. 그렇죠. 예. 예, 자동차가 미국, 뭐 유럽 선진국으로 수출 잘 되지만 또 인도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수출 잘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수출이 제일 안 됐던 게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고요. 예,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이었었어요. 네. 근데 우리 반도체 수출의 55%가 홍콩, 중국으로 특히 40%가 가거든요. 예, 그런데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8년에 20% 갔다가 올해 14%로 떨어졌고요. 중국 비중이 27%에서 올해 20%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서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예, 그런데 9월, 특히 10월 통계를 보면요. 중국으로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수출이 잘 나오는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동차라든지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렸다가 그죠? 올라오는 쪽이 더 중요하다. 반도체, 뭐 중국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경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수출이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물론 인정하고 이해하고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소위 이런 그 경기 관련 섹터들도 좀 함께 좀 돌아설 수 있나요? 아니면 이쪽은 아직 좀 무거운가요? 네, 그쪽은 현재까지는 무겁지만은 내년은 어느 정도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수출은 G20 선행지수, OECD도 각국의 선행지수 발표하고 뭐 G20 선행지수 발표하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예, 그거가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예, 특히 OECD 한국 선행지수도 2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우리가 수출하고 OECD 선행지수하고 이렇게 통계 분석해 보면요. OECD 한국 선행지수 우리 수출 월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이동평균을 쓰는데요. 한 3개월 선행해요. 수출이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가 좀 증가세로 돌아서는 거고요. 나머지도 저는 증가세로 전부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그동안 너무 좋았던 자동차는 지금 보니까 뭐 실질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내구재 소비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로 안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 보면 좀 자동차가 재고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좋았던 자동차는 올 4분기 후반 내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낮아질 텐데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철강, 석유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볼 때도 표면적인 거를 보고 그 이면의 행간을 읽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정책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그러니까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죠?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공매도도 그렇고 최근에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됐습니다만 그 기업 상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HTS 켜보면요. 저희는 방송을 위해서 HTS를 키면 오늘 상장 기업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모 시장에 오는 건 좋지만 특별히 코스닥 기업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 거와 함께 이제 기준의 문제. 그래서 이제 파두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좀 그게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파도 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혹은 IPO 하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혹은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그 투자자들이 그런 기업을 재무제표 겉으로만 볼 수가 있지 제대로 분석할 수 없죠. 그래서 이 IPO하는 증권사들이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좀 분석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런 파도 사태로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제 제자들도 벤처캐피탈 이런 회사에 많이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돈이 아직도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사실 더 안 들어오고 또 좋은 기업도 IPO 하는데 상당히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이런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그런 걸 관련 증권회사들이 조금 더 정직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했으면 시장에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뭐 저는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주관사가 뭐 정직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건 또 쉽지 않은 스탠스고요. 이제 판매, 세일즈 해야 되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이제 많이 부각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제도적인 게 이쪽도 예를 들면 지금 기업들이 재무제표할 때 회계법인들도 본인들이 선정하지만 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IPO 할 때도 예. 감사인을 좀 지정한다든지 그죠? 예, 예. 그런 걸 좀 투명하게 할 필요도 좀 있겠어요. 그죠? 예. 예. 너무 좀 최근에 또 기업 공개하는 기업이 많고요. 우려가 좀 있어서 여쭤봤고요. 네. 김영익 교수님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딥사이트에서 올해 증시 주변 환경, 그다음에 올해 시장 얘기했고 이제 뭐 내년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요. 그럼 내년의 그림들은 경기는 우리도 좀 좋아지는, 경기도 좋아지는 측면에 네. 가고 있고 그러면 지수 전망도 올해보다는 좀 올려잡아도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뭐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계속 좀 올해처럼 박스피 현상 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내년에 미국 경제 등에서 여러 문제가 좀 발생할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 2.2%인데요. 네. 내년에는 1%로 전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IB들은 그보다 훨씬 낮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 미국 금리는 떨어지지만 이게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 혹은 기업 수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기업 수익 증가율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미국 주가가 중간중간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2분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뭐 기업 매출액 증가율, 이익 증가율이 많이 나빠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그 충격이 오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주면서 우리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요. 뭐 증권사들도 내년 전망 다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그냥 한마디로 박스피다. 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은데요. 뭐 지수 자체는 얼마까지 가고 얼마까지 떨어질지 누구도 모르죠. 예, 그런데 뭐 2300에서 뭐 2750, 뭐 이 정도 저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점과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으로 막 경기가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고 우리 기업들이 좋아지고 막 2,400, 500, 800, 3,000 가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 그죠? 예, 네. 그렇죠. 제한적인 박스권인데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들도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하단과 상단의 폭이 워낙 커가지고요. 밑으로는 이제 뭐 한 2,200, 300 보고 위로 2,600, 700 보면 벌써 한 400, 500포인트가 나니까 결국은 그런 박스피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흔들릴 때 저점에서 좀 사는 구간이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놓고 아직 뭐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뭐 2,300이 저점일지 그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죠. 네. 예, 그런데 저는 2,300은 굉장히 그 저평가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2,700, 800 이 정도 가면은 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제자리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가 부러운 게 뭐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사놓으면 주식이 장기 성장하는데 한국은 오르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박스피에서 대응하는 전략은 말씀하신 것처럼 덜컹거릴 때 흔들릴 때 기준을 잡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때 사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예. 내년에는 좀 덜컹거릴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내년 시장을 보면서 그러면 가장 크게 좀 봐야 될 이슈, 변수 혹은 뭐 정책적 이벤트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 이제 수출이 과연 내년에도 지금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계속 증가세로 돌아설 것인가. 예, 그리고 특히 반도체가 그동안 수출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국내적으로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 경제는 과연 미국 경제가 제가 예상한 대로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소비 지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10월 미국의 고용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죠. 그다음에
뭐 소매 판매는 예상하고 같이 마이너스 0.1% 감소했는데요. 근데 어제 저녁에 산업 생산 뭐 발표한 거 보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전월비 마이너스 0.3%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0.6%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도 경제를 오래 예측하고 있지만은 실제치보다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낮게 나왔을 때는 그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다는 신호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9월, 10월 데이터 보면서 예상보다 최근 데이터들이 낮게 나온 거 보면서 예,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소비 지표 이거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내년에 전 세계에서 참 선거가 많더라고요. 뭐 40여 개국에서 선거가 네.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죠. 미국 그 대선이 있죠. 대만도 1월에 선거 있죠. 네. 예. 예. 뭐 프랑스 같은 데 선거 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뭐 공통적으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 지지율이 굉장히 다 낮더라고요. 예. 근데 왜 낮은가 이렇게 봤더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특히 모든 나라의 실질 소득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라가지고요. 예, 모든 국가의 그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가게가 소비할 돈도 별로 없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내년 선거가 어떤 식으로 또 뭐 경제에 좀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선 우리는 수출 반도체, 미국 소비가 뭐 워낙 그 영향력이 크니까 소비, 미국 경제. 근데 금리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올해처럼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금리보다는 경제입니까? 네. 예, 저는 뭐 미 10년 국제 수익이 네. 얼마 전에 장중 5% 넘었다가 네. 최근에 뭐 4.5% 안팎 떨어지고 예. 있습니다만 이미 금리는 5% 시장 금리는 정점으로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속도가 문제다. 예, 그리고 우리가 10년 국제 수익률도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4.6%까지 올라갔다가 올 2월에 3.2% 떨어졌다가 최근에 4.4%가 올라갔다 다시 4%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금리도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예, 그거는 내년에 올해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제 IMF도 뭐 발표하고 KDI도 최근 이제 물가 상승을 발표했습니다만 올해는 뭐 3.7%, 6% 안팎 될 텐데요. 내년은 보통 그 2.6%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니까 저는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는 금리보다는 기업 수익, 예. 경기를 봐야 된다. 금리 하락 속도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미국은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 2분기에 나타나면서 2분기, 제가 1분기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분기는 또 한 번 더 주식시장의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 측면 또 정치적 측면에서는 선거가 많고 특히 미국 대선이 또 어떻게 되느냐가 내년에 뭐 다들 그분이 다시 되시면 어떡하지?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큰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제한적인 소위 박스피라고 얘기. 박스피를 대체할 만한 참 좋은 단어가 없어요. 횡보장세. 네, 그렇죠. 그 구간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시기별로도 한 1분기까지 흐름 괜찮고 덜컹거릴 수 있다. 어떤 뭐 소위 주식이나 어떤 섹터나 이런 키워드 좀 잡아주세요. 올해는 어쨌든 그러니까 성장주는 그러면 금리가 또 떨어지면 사실은 성장주가 또 다시 부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경기주를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뭐 섹터 키워드 좀 몇 개 얘기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기준으로 2월, 그 다음에 우리 통계청 기준으로 4월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경기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가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울산 같은 데 가봐가지고 조선업 관련 당사자들하고 이야기 들으면은 굉장히 낙관적이더라고요. 예. 앞으로 조선업 경기가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예, 물론 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보면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 안 하는데요.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견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업종에도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뭐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던 2차 전지죠. 우리가 2차 전지 오를 때는 꿈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PER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PDR에서 다시 PER로 왔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일부 종목은 저는 많이 낮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거대한 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추세 흐름들은 또 간다는 말씀이세요. 성장이라든지 AI라든지요.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이제 내년 전략 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투자자들이 주식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될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최근 2년 동안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은행예금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네. 43%에서 46%로 올라 버렸어요. 예. 주식 비중 줄어들고 채권 비중은 정체 상태인데요. 은행예금 비중 너무 높다. 저평가된 게 지금 채권하고 주식이다. 채권은 저는 지금 많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도 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 1분기까지 본다면은 뭐 지금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변동성이 심하니까 내년에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은행예금 비중 줄이고 채권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 랠리의 유효성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내년 증시에 대한 그림까지 오늘 딥사이트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예민수의 딥사이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또 빠뜨리는 대목이나 뭐였더라 그 얘기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